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입니다. 자, 이제 항공안전기술사 40일 남았거든요. 40일 남았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40일 남았고요. 지금 시험 접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50점을 목표로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50점. 예, 50점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시험. 자, 산업법과 중대재해, 자,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 1-4 국악과석 이 네 가지가 크게 문제가 나오고 법령 쪽에서는요. 이 법령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지금요. 그래서 법령을 한번 검토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법령 한번 싹 놔보겠습니다. 빨리 보고, 자,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빨리 훑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내용이 빨리 좀 들어가야겠죠. 빨리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이는 내용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싹 정리해 봤어요. 35개 나오는데 문제를 제가 한 10개년 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했거든요. 빨리 읽어 보겠습니다. 자,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정의 관련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보시고요. 근데 옆에 꼭 그거 어떤 법령이 어떤 몇 조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 정확한 법령에 대한 정의를 적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 정의는요, 산업법 제2조 시행규칙 제3조에 나옵니다. 자,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계획 관련 문제가 나오고요. 그 산업안전보건법 47조에 있어요. 자, PSM 관련 중대산업사고는요, 산업법 44조하고 중대산업사고 판단, 그리고 뭐 중대산업사고의 판단 같은 경우 중대산업사고 예방사고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자, PSM 관련 중대산업사고고요. 자, 위험물질의 종류 4번 위험물질의 종류는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 1에 있는 내용을 다른 건 모르지만 이 1에 있는 내용만큼은 꼭 여러분들 나도 외우고 저도 외우고 여러분도 외우셔야 돼요. 특히 그 이산화탄 가스의 정의랑 이산화탄 액체의 정의 그리고 급성 독성 가스의 정의 같은 경우는 꼭 외우셔야 돼요. 문제는 특히 독성 가스의 그 정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화재 감시 배치 대상과 임무 및 비산 불티의 특성 관련해서 문제가 가끔씩 출제되니까요. 그리고 산업법상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거리 그리고 위험물 제어소나 저장소 안전거리 이 부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적어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안전배변 또는 파열판 설치해야 될 설비라는 5가지 간단한 문제가 나오죠. 또 되게 단순하게 적는 문제니까요. 요거는 산업안전,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엔지니어링 스펙보다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 제60, 제261조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오히려 나으실 거예요. 8번. 이게 이런 7번, 8번 문제 보기보다 외워야 되는 요 단순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안전한 장소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 5가지. 그것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 제267조에 있습니다. 가끔씩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인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산업부상 조치, 이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299조인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외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씩 한 9번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10번. 도급이 금지되는 작업의 종류, 예외적 허용된 경우, 이것도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정리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부터 쭉 내용이 58조부터 59조까지 그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도급이 금지되는 작업의 종류, 그리고 예외가 되는 종류, 그리고 하면 이 예외 있고, 그리고 뭐 실시하는 노동부장 고용노동상 실시하는 안전보건의 평가,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승인, 변경에 대한 승인, 이러고 도급의 승인,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좀 머리 아프신 분들도 머리 아프다고 화공안전기술의 법을 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합격가 힘들어요.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고요. 산업법상 위험물질 종류 및 인화성 액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산업법상 그 인화성 액체 같은 경우는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저기 보시다시피 사료, 인화성 액체 같은 제가 정의가
저기 유립도시죠. 그거 저기 법적 조항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자, 그다음 정부의 책무 이거 내용은 크게 제 앞단에 산업법 제일 앞단에 정의 부분이 있는 문제인데 가끔씩 출제가 딱 한 번 출제됐어요. 이건요. 제가 알기로는. 자, 13 중대재해시 고용노동부장의 작업 중지 조치에 관련된 내용은 산업법 제 55조의 내용인데 크게 뭐 이런 것도 한두 번 출제되는 경우다 보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왔다는 이야기겠습니다. 한번 14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 산업법 제 25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세부 내용 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3에 있습니다. 그 유해기업 방지 계획서 관련해서는요. 자, 주요 구조 부분이 뭐냐, 변경이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제출 대상이 어떤 거냐, 대상 업종 13가지와 대상 설비 5개, 5종, 그거는 꼭 자주 출제되더라고요, 요게. 네.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관련해서도 나오고요. 자, 사업주가 산업의 재예방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 대한 관련된 문제인데, 제 38조, 39조에 나온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을 이야기하시고요. 자, 18번 도급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사항은요. 자, 산업법 제 92조부터 66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고 19번에 나와 있는데, 요런 문제도 이런 문제는 참 좀 그래요. 문제가 이는 좀 내용이 자체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는 못 외우면요. 자, 뭐라고 할까요? 그냥 나머지 뭐 생각대로 적으셔야 돼. MSDS부터 위험성 평가 이런 거 좀 감이 있으면 그런 거 내용을 적으시고요. 근데 저 구체적인 내용은요. 시행규칙 8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 포함해 공포해야 될 사항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내용이 조금 골치 아픈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외워야 돼요. 또요. 자, 21번 안전검사 기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 범위를 좀 보시면 됩니다. 자주는 안 나올 거예요. 21번. 자, 22번 산업법상 위험물 종류, 위험물법, 위험물 종류, 화학법상 위험물질. 예. 이거 너무 종류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따로 적어놓은 물질이 있는데 이거 다 못 외우죠. 근데 결국에는 산업법상 위험물 종류는 아까 전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규칙 별표 1에 있는 거 7가지만 외우시면 되고요. 화관법상 위해한 물질의 정의는 화관법상 제2조에 있는 내용만 외우시면 됩니다. 가끔 정의를 적으라는 이야기고, 위험물법상 위험물 종류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66까지 기능사 시험 치시는 분들은 다 외우실 건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적어놓은 경우도 있고, 따로 산업법, 위험물법, 화관법 따로 나올 수도 있고, 한꺼번에 적어놓은 문제가 가끔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적으시면 안 돼요. 같이 적으라 하면요. 자, 23번은 고법상 특수반응설비와 산업법상 특수화학설비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고법상 규정하는 특수화학설비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 2에 6번째 사고 예방 설비 기준에 있습니다. 이건 출제가, 특히 이 부분, 산업과 특수화학 설비는 출제가 자주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화염 방지기에 대한 산업법 위험을 각각 규정한 사항을 한꺼번에 적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만 적으면 점수가 반밖에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2022년가에 화염 방지기에 대한 어떤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이 바뀐 26조, 269조가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런 거 있어가지고 요거 24번 같은 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산업법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 269조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위험물 쪽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25번 보일러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4가지는요.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 116조에서 120조 이야기고요. 자, 26번 부식액체 압송 설비는요.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규칙 297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특별안전교육 대상 같은 경우는 총 1에서 한 40개 정도 있는데, 이거 실제 안전교육할 때 이거 대상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용이 너무 많은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안전교육
대상 한 6가지 적어라 넣어 있으면 거기서 화학 설비, 화학 물질 관련된 그 내용만 적으면 되죠. 예를 들면 뭐 밀폐 공간 작업에 관련된 이야기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위치는 이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있습니다. 네. 28번 안전보건 진단 종합 진단 내용과 결과 보고서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 내용 이건 좀 자주 출제는 안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29번 드디어 나왔네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 부분은 자주 출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중대처벌법이 계속 그 확대되고 있으니까 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뭘 볼 거냐면 이제 중대처벌법 제법 4조와 법 제5조 시행령 4조 5조가 보시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체제 구축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 노동부 자료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안전보건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7가지 핵심 과제가 뭐냐라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 이그 따로 적으셔야 되는데 개정제 그러니까 안전보건관리 체제에서 7가지 핵심 요소는 개정제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비상교시 기획 수립, 도급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이렇게 7가지 안전보건 체계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 4조 5조를 같이 보시면 충분하게 득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번 문제는 네, 30번 문제는 이거 참 비상구슬 치기라는 이야기인데 저도 이까지 보지는 못했죠. 이건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어렵습니다. 이 부분 저도 이런 문제 나오면 저는 뭐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포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석에 나는 문제가 나와버리면 골치가 아프겠죠. 이게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30번 문제는. 31번 가연물인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나와 있죠. 자,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 5의 38번째 좀 내용이 있네요. 요건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2번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절차 5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좀 코사 가이드 P-106-2016에 있네요. 참 내용 참 33번 위험성 평가 시 도급 작업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언급했듯이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최근에 하도 강조가 많이 되니까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꼭 읽어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34번 중대처벌법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내용이 원체 많다 보니까 중대재해 산업에 대한 정의, 적용 범위, 그리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관리 확보 의무 4조에 있는 내용이고 하여튼 결국 중대재해 내용을 앞단에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35번 마지막에 이 문제 최근에 나왔던 거,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노동부 자료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10개년도에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 내용이 어떤 내용이 문제가 나오는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그 위험무관리법 세 가지를 합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